오늘 먼저 분에 이어서 이제 그 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분에 제가 그의 건축물까지 했죠. 건축물 중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신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는 해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안에 어떤 땅에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공작물을 어디를 설치한다고 위치하고 모양하고 도면을 그려서 든다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말고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서 사람이 사용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공작물은 건축물로 바뀌어서 건축법규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대전에 사실은 그 저녁에 특강을 하러 이제 가던 적이 있었는데 땅을 보러 가느라고 좀 일찍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좀 빨리 도착을 했어. 그래서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 갈 데 없을까 하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이름하면 유성온천이에요. 대전에 있는 유성온천에 갔더니 왼쪽에는 유성온천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느라고 2층에 올라가서 차를 대면서 2층을 찍어봤더니 2층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려서 바닥을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을 찍었더니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바닥과 천장이 어떤데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성호텔에 있는 주차장은 왜 이렇게 바닥과 천장에 구멍이 뚫어졌죠? 건축물이나 공작물.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니 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멍이 뚫려졌기 때문에 지붕이 없죠. 그 때문에 이거는 얼뜻 보면은 건축물 같이 생겼지만은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설치 신고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2층, 3층으로 질 수가 있고 만약에 지붕이 있는 것이라면은 여기에 용적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붕이 없는 주차장을 만들게끔 되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만들어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어떻게 한다? 주차장을 지어줍니다. 저도 이런 주차장을 몇 번 건축을 했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건설 회사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시공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게 하려고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게 대구에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강의를 하러 이제 그 대구에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강의장으로 걸어가는데 빌딩 옆에 이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주차장을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빌딩이 지어져 있는데 빌딩을 근생이든지 뭘로 지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건물을 준공을 날 때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지하에도 만들었고 지상에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 빌딩에 새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이 문화 및 집회 시설이든지 위락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딩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작물로 해가지고 주차장 모지라는 걸,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서 보면은 한 4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열 몇 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주차장 모지라는 거를 넓혀 가지고 그 건물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어떤데 이렇게 보완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당진에 제가 땅을 보러 갔거든요. 당진의 바닷가 옆에 해변도로인데, 해변도로에 이러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어떤다?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바닥에 뭐가 있죠? 바퀴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조건은 벽과 지붕 위에 있어야 되고, 땅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퀴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관동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경매를 강의할 때 명지대학교 이제로 들어가서 명지대학교에 그 겸임 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명지대학교와 관동대학교가 같은 재단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20여 년 전에 경매 강의하니까 관동대학에서도 자기네들도 경매 강의를 하고 싶으니까 커리큘럼하고 모든 걸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 하길래 내가 보내주지 않고 내가 직접 들고 갔어요. 사실 전 다 만들어 가지고 제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관동대학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한테도 그냥 오면은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의를 한 번씩 하도록 오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건축법 강의를 어떠가 갔었습니다. 건축법 강의를 다 하고 났는데 강의를 1시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한 여자분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 웃기는 얘기 좀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교수님이 강의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했더니 제가 경포대에서 횟집하는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홀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이 그 주방을 터서 홀로 같이 넓게 쓰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주방을 그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어떤다?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그렇게 한 지 몇 개월 있다가 저 초등학교 동기 동창회가 저희 횟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여기 나 횟집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 왔니? 그랬더니 여기 니네 집이냐? 그러더래. 초등학교 동기 동창회가 왜? 그랬더니 나는 네가 여기서 저기 횟집 하는지 알고 온 게 아니라 너 여기에 나 강릉시청에서 근무하는데 너 여기 앞에다 무슨 불법 건축물 공작물을 갖다 놓고 쓰고 있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한번 와본 건데 너네 집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디 간다? 컨테이너를 놓고 쓰는 것이 어디 간다? 고발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동창 친구한테 좀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제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글쎄 그렇긴 한데 그냥 봐줄 수는 없고 방법이 없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네 얼른 내일 바퀴 크다란 거 4개 사다가 그 컨테이너 밑에다가 달아놔라. 그럼 내가 공작물로 만들어 가지고 불법 건물로 보지 않게끔 내가 처리해 주마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바퀴 크다란 거 4개 달아놓고 아직도 거기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 컨테이너에다가 바퀴 달으면 공작물 된다 안 된다? 또 누가 또 된다 그래? 바퀴 달면 공작물이 돼. 누가 그래 누가? 그래서 저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보면 도로책도 쓰고 뭐 이런 걸 보면 내가 그 도로책을 잘못 썼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것을 이건 누가 하면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사 바퀴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실이득이 없다 할 때는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퀴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 갖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다 저런 경우다 하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해줄 수도 있고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할 수 있고 미만의 지역이라도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할 수도 있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다? 담당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가 책 쓴 것이 틀렸지 않느냐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내가 보면 아직까지 여러 번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OX 논리로만 보는데 절대 OX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권한을 그만큼 주는 거예요. 법 자체가. OX 논리를 보게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보게끔 보면 실이득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거 어떤다? 제가 보기엔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게끔 되면 고정된 컨테이너가 고정되는 것이냐 고정되지 않은 것이냐는 전기나 수도를 연결시키면 고정된 것을 보는 겁니다. 바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지금 보게끔 되면은 바퀴 달려있고 전기 수도 없죠. 연결시키지 않았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내가 보면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아. 전기나 수도를 연결시키지 않고 바퀴를 달아놓으면은 나는 공작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 물통 버리는 걸 따로 만들어놨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데? 저수도통 설거지 하는 것하고 따로 물 받아서 쓰는 걸로 돼 있고 전기도 연결시키지 않고 어떤데? 자가 발전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주관해서 이런 정도 해놨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담당자는 이래도 이거 움직이는데 실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건축물이야 이거 불법 건축이니까 철거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담당자한테다가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보시게끔 되면은 비행기 있죠. 비행기 뭐예요? 철도 아니에요? 비행기예요? 이거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비행기잖아요. 이 비행기는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물론 공작물인데 건축. 근데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는 공작물이지만은 이 비행기를 땅에다 고정시켰죠.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럴 때 이 비행기는 뭘로 된다? 건축물. 건축물로 분류돼서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용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는 것은 땅에 고정돼 있고 벽과 지붕이 있게끔 되면은 그러면 그건 뭘로 본다? 건축물을 본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 정 여사님 낙산다 가보셨어요? 아니요. 낙산다 아직 못 가봤어요? 예. 왜 이렇게 남자들이 눈이 없어? 저렇게 이쁜 여자를 모시고 왜 낙산다를 가보는 남자가 왜 이렇게 없어? 참. 낙산다에 가면 대웅전인데 대웅전은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낙산다에 있는 대웅전 건축물이죠. 건축물이죠. 건축물이긴 건축물이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규 적용을 받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문화재는 건축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인에 있는 뭐죠? 용인에? 자연농원 가봤어요? 예. 진짜 가봤어요? 그럼 자연농원에 가서 저기 그 청룡열차 이런 거 타봤어요? 예. 그럼 거기에 타려면은 그 앞에 매표소에 가서 돈 또 내야 되죠. 네네. 그 집 있죠. 네. 거기에는 그 매표소 파는 여자들이 있죠. 네네. 그러면 그 매표소들에서 거기서 팔고 있는 그 매표소는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공작물이죠. 땅에 고정돼 있고 벽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요 공작물로 들어가요? 건축법에 적적받지 않는 건축물. 뭐 또 건축물에 받지 않는 공작물이야. 그럼 무슨 그래서는 희한한 얘기를 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기시설물로 들어가네. 다시 말해 청룡 열차에 들어가는 유기시설물, 부속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건축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물에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뭘로 들어간다? 유기시설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청룡 열차를 허가를 받을 때에 그런 걸 어떻게 한다? 같이 껴서 같이 받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배 있죠, 배. 뭐가 있어? 배 타봤어요? 안 타봤죠. 그 기차 타봤어요? 기차가 레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공작물입니다. 기차고. 그런데 그 기차의 객차를 땅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돼?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누구야 그 왜 그 사건 났던 게 누구지? 그 사람이 저기 왜 폐 전철을 그렇게 자기네 그 안에다 많이 갖다 놨던 저기 무슨 그 왜 무슨 뭐 사이비 비슷한 거 하다가 먼저 죽었다는 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들 기억도 안 나네. 유병. 네. 뭐 그쪽이. 네? 그때 거기에 보면 폐기차를 많이 갖다 놓고 기자들이 가서 불법 건축물을 많이 갖다 놓고 썼다 했는데 그분이 저기 뭐 그거를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폐기차를. 그러니까 전철을 든다. 폐 전철을 사다가 어떡해? 마당에 많이 놓고 썼던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 건축물로 된 겁니다. 내일을 깔아도 불법 건축물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보면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레일 위에다 기차 갖다 놓고 기차 카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퀴가 달려있고 레일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때 그것도 어떤다? 건축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물만이 건축법규에 적용받지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은 종물, 부합물, 부속 건축물 및 부속 사용물 이런 것이 있거든요. 종물이 있고 뭐가 있어? 부합물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어요. 흉매로 어떤다?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거기 안에 가봤더니 마당에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석등도 있고 바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낙찰 받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어떤 땅에 컨테이너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창고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그런 컨테이너나 그런 창고가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잘 제외 아니면 내가 제외된 거는 안 되지만 내가 그 안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것이 내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면 내게 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여기서 보게끔 되면 우리가 경매물건을 보다는 제시외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시외가 뭐예요? 포함 안 되는 경매 포함 안 돼요. 아이씨, 저렇게 틀린 얘기를 저렇게 종류를 나무 아니 제시외라는 얘기 봤어 안 들었어요? 그 제시외가 뭐냐고. 일반 창고 어떤 거. 어디 이런 창고 같은 거야. 아이 참. 그러니까 제시외가 그러면 경매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제시외가 아직도 뭔지도 몰라요? 경매 외 물건이라는 게 아닙니까? 네? 경매 대상 물건 왜 아니라는 뜻이다. 저렇게 틀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면서도 그동안 경매를 받았는지 몰라. 자, 이런 겁니다. 경매로 나오면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철수가 빚을 졌다고 하면은
그 부동산이 철수라는 것이 등기부등에 올라가 있으니까 철수계 맞죠? 그래서 철수권을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시외라고 하는 것은 철수가 빚을 져서 철수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는데 철수가 주인이라는 근거 서류는 없어도가 제시입니다. 그럼 없어도 제시외 매각 물건 포함.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철수라는 근거 서류는 없어도 이 본 건물에 딸려 있는 곳으로 봐서 그 매각 물건에 포함한다 이런 뜻이고, 어떤 경우에는 제시외 매각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죠. 저것은 철수가 빚을 졌는서 경매로 나왔는데 저 물건은 철수가 주인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제외한다. 제시외라는 얘기는 주인이 근거가 없어도 언제냐는 매각에 포함, 언제는 매각 제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매각 포함했으면 내게 되는 거고 제시외 매각 제외 그러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볼까? 어떤 집을 낙찰받았죠? 낙찰받았는데 감정평가서에 대문, 담장, 그 안에 있는 석등, 나무, 감정에 포함했어 안 했어요? 대문, 담장하고 포함했어 안 했어? 포함 안 했어도 종물이라 다 저거 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야. 지금 다르면 건축법에 의해서 종물이나 부속물로 들어갔을 때는 제시외라는 말을 안 집어넣어도 내게 되는 거고, 건축법에 의한 부속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외 포함 그럼 내게 되는 거고, 제시외 매각 제외 그럼 내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종물이나 부속물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내게 된다. 즉 내가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집에 보면 소나무가 이쁜 게 몇 가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에 소나무 안 집어넣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정원을 나무를 심게 돼 있죠. 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부합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떤다?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종물과 부속물이 어디까지는 종물과 부속물로 들어가냐 이거 아셔야 된다. 예전에 바닷가에 집이 경매로 나왔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1층은 횟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주택을 지은 것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횟집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봤더니 거기 여름에 바닷가에 민박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세를 주느라고 옥상에다가 3층에다가 무허가로 3층을 어떻다? 방을 쪼개서 지어놨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마당 한편에다가 건물을 하나 붙여서 화장실 하나 지어놨더라고. 이제 바닷가에 오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금 떨어진 마당 저쪽 끝에다가 샤워장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갔다 오면은 어때? 샤워도 딱 했끔 하고 그 밑에서 이제 밥도 해먹고 이제 잘 때는 올라갈 때는 그 옥상에 가서 자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사를 봤더니 3층에 있는 옥상,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그 화장실은 제시외 매각 포함 이렇게 해놨는데 3층에 있는 그 불법으로 그 조립식으로 지내는 집하고 마당 한쪽에 있는 샤워장하고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 매각 포함, 그 다음에 매각 제외 이런 거 수요 없이 아무 얘기도 없어. 다만 화장실 하나만 제시외 화장실 포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옥상 3층이 내게 돼요, 안 돼요? 내게 되죠. 보안물이니까 떨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샤워장은 내게 돼요, 안 돼요? 샤워장은 제시 외가 됐으면은 아니 제시 외라는 얘기도 없고 매각 포함 제외 이런 것도 없고 아무 소리 안 해놨더라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담장 안에 있는 샤워장이 하나 있고 3층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담장 안에 있으니까 보안물로 그냥 다 낙찰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을 받으면 사용의 권한을 샀으니까. 아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층은 1층, 2층이 없으면 3층이 있을 수가 없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 3층은 어떤다? 내 거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에 있는 샤워장은 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 자체가 어떤다? 꼭 이 건물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주인이 철수야. 근데 철수하고 친한 영희가 있는데 영희가 철수한테 부탁했어. 철수야, 나 여름에 아르바이트 좀 하게 네 땅 한쪽 빌려주면 내가 샤워장 지어놓고 내가 그 샤워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1,000원씩 받을래니까 좀 허락을 해줄래? 그러면 철수가 허락해줬죠. 그럼 그 샤워장이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계약서 영희 거 아니야. 계약서를 썼으면 물론 뭐 계약서 썼든지 안 썼든지 주인이 누구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얘기는 뭐냐면 특수기무선 겁낼 건 없다 이럽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 없으니 그냥 내 걸로 하라 이런 얘기야. 내 걸로 무조건 하고 영희가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래? 네 거냐? 그럼 네가 진짜 네 거라는 걸 입증하면은 내가 그 입증하면 그 돈 주고 내가 사든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어떤다 입증을 했어. 그런 입증을 하고 진짜 네 거 맞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로는 산다고 해놓고 지금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 땅에서 어떤다 빨리 철거하고 가져가. 그리고 철거할 때까지 뭐 내나? 지려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한다? 그것을 내 걸로 만들든지 철거해버리게끔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추천 물건 해주면 이거 컨테이너에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데 이거 머리 아파요. 그런 거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축법에 의한 종물이나 부합물은 매각에 써 있지 않아도 포함이라고 하 있지 않아도 당연히 어떤다? 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내가 어떤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도 있지만은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거할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가설 건축물에. 그러나 가설 건축물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반드시 허물 거라는 그러한 심증이 없을 때는 건축법계에 맞아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어디 다니다 보면은 도로 무슨 공사, 맷공구, 사무실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은 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사무실 허물겠죠.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계에 맞지 않아도
가설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게끔 되면 그 아파트에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모델하우스 끝나고 나면 허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건축 허가의 범주에 맞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그렇지만 허문다는 것이 확증이 없을 때는 반드시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 가설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3년마다 연장을 해달라면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설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도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은 정식 건축물로 해도 만들어 주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면 허물어야지 됩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법계에 맞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계에 맞지 않아도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정식 건물로 짓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놨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을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시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때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고 주인이 누를 거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허물어야지 되는 가설 건축물인지 아니면 연장이 돼서 건축법계에 맞게끔 돼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식 건축물로 변경을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계에 다 적합해야 되고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건축물과 공작물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쓰는 그 용어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종류가 결정되고 크기가 결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류와 크기는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결정이 되고 크기는 뭘로 결정되냐면 건폐율과 용적률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발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건폐율은 뭘 보고 건폐율이라고 하죠? 땅에 있는 차지하는 건물의 맨 밑에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층은 20평인데 2층이 30평으로 더 나온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건폐율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1층 면적이 아니라 2층에 튀어나온 면적까지 같이 보고 또 3층에서 저쪽 뒤로 또 튀어나왔던 그 면적까지 전부 다 어떤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폐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그러면 지하는 빼놓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어떤다? 전부 다를 더한 것이 용적률입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이를 만나고 와서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부 때에 우리가 6.25를 겪은 국민으로서 전쟁이 나면은 대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질 때는 무조건 어쩐다? 지하 대피소를 만들 때 지하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60년대 후반에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슈퍼마켓을 지하에다가 만들면 세금을 어떤다? 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지하로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슈퍼마켓을 하면 평상시에 먹을 걸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갤러퍼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제가 샀거든요. 갤러퍼 나오자마자 제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샀는데 1년에 세금이 2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세가. 그래서 왜 25,000원밖에 안 나오나 그랬더니 전쟁이 나면 징발을 하게끔 돼 있대, 집차는. 그러니까 전쟁 나는 순간 국가에서 내 집차 가져가는 조건으로 어떤다? 자동차세를 깎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을 하나 지어서 준공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준공을 낼 때 우물을 파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없이 우물을 하나, 뽐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났더니 준공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났을 때 수도가 끊기면은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집 하나마다 어떤다? 우물을 파라. 이런 것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하층 만드는 것도 없어졌죠. 요새 집차 샀다고 어떡한다? 자동차세 깎아주는 거 없죠. 집 졌다고 마당에 우물 팔아는 것도 없죠. 다 그런 것이 어떤데?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는데 먼저 번에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그 연평대 포격이 있었죠.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은 전부 다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집 지하로 숨었는데 그 이후에 지하층 없이 요새 짓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포격이 올 때 보니까 다른 데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완전히 이게 지하실이 있는 거고 옮겨놨다가 그때 완전히 어떤다?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판결이 났죠.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이 보면은 지하층은 항상 말썽이 생겨요. 터 파는 것도 옆에 무너질까 봐도 해야 되고 물이 새기도 하고 결로가 생기기도 하고 환기에 관한 것도 하고 했더니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건축 면적 바닥에 어쩐다? 건폐율 크게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층층이 있는 것이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 면적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거. 발코니. 발코니는 뭐예요? 발코니가 있고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하고 발코니의 차이가 뭡니까? 발코니는 위에 지붕이 있고 저거 하지만은 테라스는 아주 사방에 따뜻한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 네. 베란다는 뭐예요? 베란다. 발코니가 있고 베란다가 있어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복도 아니야? 베란다는? 발코니는 복도 개념 아니야? 아니. 그런 자, 사람
발코니는 집을 지을 때, 높은 집을 지을 때 불이 났을 때 대피 공간으로 쓰여게끔 건축법에 정해진 것이 발코니입니다. 따라서 한 집에 반드시 두 면만 설치할 수 있지 네 면에서 세 면도 설치 못합니다. 반드시 몇 면만 설치한다? 두 면에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폭이 얼마다? 1m 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m 50까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그리고 반드시 두 면에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봤을 때 기역자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집이 있으면 기역자로는 발코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일자 아파트는 앞뒤로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면에만 1m 50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발코니입니다. 베란다 이런 겁니다. 3층이 옥상이야. 3층이 옥상이었는데 옥상에 집을 하나 더 줬죠. 줬죠. 그러면 3층이 옥상에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3층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집을 안 지다 보니까 나머지 집이 옥상이 마당에 있는 집이 됐죠. 예. 그걸 보고 뭐야? 베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발코니는 반드시 뭐에다 쓰는 것이다? 대피소. 방어 대피소. 대피사. 대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는 매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된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 바깥에 매연을 갖다가 잠시 한 3, 4분, 4, 5분 정도를 매연을 피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발코니라는 겁니다.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하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하층.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땅이 있어요. 땅을 우리가 보면 G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L이라는 얘기는 그라운드 레벨이다 이런 뜻을 줄여서 GL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GL에서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밑으로 들어갔으면은 그것을 어떤다? 지하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3분의 2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반만 집어넣게끔 되면 그걸 어떤다? 지하층이라고 하고 용적률에 집어넣지 않게끔 됩니다. 지금은 얼마 이상을 집어넣어야 돼? 2분의 1 이상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하층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뒤는 꼭대기까지 찼고 경사가 짓는 집을 지으면 앞은 다 터져 있죠. 뒤는 꽉 찼죠. 그러면 이거를 1층이라고 불러요? 지하층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래서 지하 7구에 따라서 지하층으로도 부르고 지하층. 아니 그러면은 지하층 넣지 않고 우리가 건물을 지면 사면이 있죠. 사면이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그거를 지하층이라고 해요? 1층이라고 해요? 그 계산해가지고 2분의 1이 저거 되면 그러니까 표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지하층이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들어간 것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그거는 1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주출입구라고 얘기를 하죠. 건물을 지면 주출입구, 메인 엔트런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주출입구가 반 이상이 묻혔다고 하더라도 앞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게끔 되니까 양옆에고 뒤가 다 묻혔으니까 2분의 1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떤다? 뭘로 보냐면 지하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메인 엔트런스가 지하층에는 건축법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땅이 2분의 1 이상 묻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메인 엔트런스로 쓰게끔 설계를 하게끔 되면 그것이 지하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1층으로 분류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집을 질 때는 설계를 할 때 옆에 올라가서 뒤로 계단을 해서 올라가서 메인 엔트런스를 어떤다? 뒤로 하게끔 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지하층으로 된다 이럽니다.
제가 지금 지하층이다 1층이다 했는데 지하층 1층 반드시 구분해야 돼 안 해도 돼? 그건 해요. 용적률 때문에 그렇죠. 용적률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터지게끔 되면 양옆으로 일단은 그 정원석을 갖다 쌓아가지고 흙을 양옆으로 맡겨가지고 그걸 어떤다? 지하층으로 만들어갖고 그 위에 1, 2층을 어떤다?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업자가 땅을 분양하길래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도로를 가운데다 내놓고 도로보다 높은 쪽에 있는 땅을 분양하기도 하고 도로보다 약간 낮은 쪽에 있는 땅을 분양을 하죠. 도로는 가운데 있죠. 도로보다 낮은 땅을 사야 돼? 도로보다 높은 땅을 사야 돼? 도로보다 낮은 땅이요. 예? 도로보다 낮은 땅. 왜 도로보다 낮은 땅을 사야 돼? 저 지하철만 만도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땅을 볼 때는 땅 자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앉힐 거라를 생각해보고 땅을 좋다 나쁘다 골라야 되는데 제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평인 땅보다는 경사진 땅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경사가 진 땅은 훨씬 더 좋고 북쪽으로 도로가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조권을 북쪽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는데 그 북쪽에 뭐가 있어?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한다? 더 높게 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어떻게 한다? 경사가 적기 때문에 그 밑에를 지하로 만들어놔도 남쪽에 있는 햇빛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층을 더 질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땅이다 이럽니다. 땅 자체를 보고 좋은 땅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앉힐 거냐에 따라서 좋은 땅 나쁘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그렇던데 10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보라고 하면 도로보다 낮은 땅으로 자고 전부 다 도로보다 높은 땅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고도차를 이용한 건축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이것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면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여기 호명리가 어디에 나면 청평호수가 청평댐이 바로 내리다 보이는 그 산이 여기 뭐야? 호명리예요. 호명리. 여기가. 거기에 어떤 땅을 개발하는 업자가 거기를 개발해서 평당 100만 원, 12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 땅 하나만 어떻게 한다?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더니 얼마에 시작이 됐냐면 신건이 1억 9백에 시작했는데 6,9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제가 이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생한테다가 이제 뭐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추천 물건을 골라주지 않고 그냥 우리 할 때 이거 차라리 이거 참 좋으니까 가서 한번 낙찰 받으면 돈이 돼.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교수님 좋다 그런데 한번 현장 답사 갔다 오죠. 그러더니 다음 주에 갔다 오더니 나보고 뭐라 했냐 아세요? 교수님 무슨 땅을 골라줘도 맹지를 골라주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가서 봤더니 맹지들인데 그러더라고. 자 보시면 이 땅이거든요. 이 땅. 도로보다 낮은 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졌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낮아도 많이 낮아. 여기 보면 이게 도로야 이게. 그러니까 한 4m가 낮은 땅이야. 그러니까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 들어가려면 낭떠러지 5m는 뛰어서 내려야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갔다 오더니 나보고 어떡한다? 무슨 맹지를 골라주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맹지. 쭉 찌면은 5m를 뛰어내려야 된다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가야 돼. 위에다가 돌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경매로 내놔도 아무도 안 사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인데도 어떻게 한다? 70만 원, 80만 원까지 어떻게 한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지가 않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않게 뭐드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 이게 보면 도로 쪽이죠, 이쪽이. 도로에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야? 남쪽에서 보면 2층 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이런 데 가서 경사졌을 때 이런 식으로 집을 지고 여기 보면 도로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오게끔 만들었잖아, 이게. 이렇게 집 지어준 거야. 이렇게 보더니 괜찮네요. 그러면 사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런다 취하가 된 거야. 그랬더니 날 보고 또 퍼더니 그래서 전망도 기가 막힌데 취해야 되겠다고 그냥 악고하길래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지. 그 땅이 이제 좋은 땅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알겠대. 그러면은 이걸 그냥 내가 취해야 됐어도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개발업자가 파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땅 주인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지. 전화해갖고 땅 팔으라 그랬더니 지네들이 160만 원인가 150만 원을 분양했대. 그러니까 뭐 100 얼마만 달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경매로 집어넣는데 지금 떨어져서 취하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먼저 가격 주마. 먼저 가격이 얼마? 8,700만 원이냐? 8,800만 원 주마. 팔으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한다면 8,800만 원에 내가 팔겠습니다 해갖고 이거 8,800만 원에 그 사람들 수의 계약해서 취하되고 난 다음에 사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다? 이런 땅을 집을 지어서 어떤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떨게 보면 상당히 나쁜 걸라고 보고 저렇게 한 4m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맹기를 와서 교수님 사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길래 내가 아니 그렇지 않고 나하고 시간 내서 한번 가보자 했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 집을 진 곳에 가서 여기는 이렇게 도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고 여기는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 뜻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저런 땅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찾는 사람은 건물을 지금 지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찾는데 건물을 안 지어본 사람들은 이런 땅 보면 아이 무슨 이런 걸 사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층수, 층고, 일조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층수, 층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3층으로 지어서 창이 3개가 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3층 건물이죠. 4층을 지어서 4층 창이 있으니까 4층 건물이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가운데에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는 4층 높이로 지었는데 가운데 슬라브가 없이 그냥 높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은 몇 층 건물이야? 1층 건물이야? 2층 건물이야? 몇 층 건물로 들어가? 미터 4m 이상 되면은 한 층이 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저기 최 회장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잘 해갖고 보셨나 봐. 다른 웬만한 공인중개사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슬라브 친 거와 관계없이 4m를 한 개 층으로 쳐가지고 그냥 몇 층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층고가 있습니다. 층고. 층고는 밑에 층 슬라브 윗면에서부터 위층 슬라브 윗면까지가 층고예요. 층고입니다. 자, 이거 잠깐 얘기하고 10분 쉬도록 할 텐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 교수님 덕분에 상가를 하나 사서
생맥집을 열어서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층고가 높다는 얘기는 한 4m 한 20, 30 되는 모양이에요. 돼서 제가 중간에다가 다락을 매서 밑에 층과 2층에서도 같이 좌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은지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상가 찍어준 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층고가 높다 보니 1층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다 보니까 다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이만큼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다락을 만들어 놓고 아래 위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구청에서 와서 보고 당신 불법으로 중축했습니다. 빨리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갈 예정이오니 이행강제금을 내지 말고 원상복구시키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나한테다가 아니 내가 중간에 이렇게 다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법 중축에 해당하는 것이 건축법상 불법 중축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불법 중축이 아니야. 아니, 우리 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중축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 야, 우리 최 박사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 근데 그걸 정축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양성하면 안 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오반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 맞지가 않겠죠. 뭐 정식으로 용적률만 되면 정식으로 정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십니다. 실내에서는 1m 50 이상의 층고를 가지면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실외 마당에서는 높이 1m 이상을 만들게끔 되면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실내에서는 얼마? 1m 50. 실외에서는 얼마? 1m.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층골 이층에 다락을 맸을 때 1m 50이 안 되게끔 다락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하나? 그냥 다락이야.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1m 50 이상을 만들게끔 되면 그건 어떤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다락이 경사가질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경사가졌을 때는 제일 높은 쪽과 제일 낮은 쪽을 재서 평균으로 해서 1m 50 이상이 되게끔 되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고 높은 거가 낮은 예를 들어서 저기는 1m 80이 돼 있고 여기 얼마? 1m가 돼 있다. 그럼 1m가 1m 80이면 2m 80이잖아요. 2m 80을 반으로 나누면 1m 40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다락으로 인정되는 것이 건축 면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락이 경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진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높은 곳이 1m 80. 1m 80 이상 되면은 건축 면적이 들어가고 1m 80 이하면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평창동에 그 연립을 지을 때에 그 분양을 할 때 다락을 건축 면적에 안 집어넣으려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바닥을 어떻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높이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건축 허가를 준공을 받아놓고 나중에 싹 걷어내 갖고 한 2m 20 이렇게 되게끔 다락을 서비스로 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그 예전에 평창동에 내가 그런 그 빌라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1m 50 이상 되게끔 되면은 건축 면적이 들어간다. 실외에서는 얼마? 1m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저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떼다 보니까 마당에 연탄광 만들었죠. 그 마당에 연탄광 만들고 위에는 장독대 만들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장독대 문을 열면은
그 밑에 저기 뭐 연탄광이 되는데 계단을 서너 계단 내려가는 장독대가 있고 그냥 수평으로 만든 계단 꽤 있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모자라는 것은 1m 미만이다 보니까 계단을 어떻게 한다? 몇 개 만들어서 땅에서 때 1m 가지고는 건폐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 건폐율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지 않고 그냥 1층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냥 장독대를 한 1m 80 지어갖고 우리 사람이 그냥 머리 키까지 들어가서 연탄 끄집어내기고 만들었던 것이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나이 또래랑 돼야지 그런 장독대 연탄 광을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해. 정혜숙 씨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장독대 보지도 못했을 거야. 내려가대요. 또 그리고 보지도 못했을 거야. 연탄 창고가 낮더라고. 그래 그건 아닌 것은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계단을 그렇게 만들어서 기어 들어가게끔 한 것은 그것이 어떤 건폐율을 안 들어가게끔 해서 땅에서는 외부에서는 1m, 네, 맞아요. 실내에서는 1m 50입니다. 그럼 혹시 다락을 원룸을 지었을 때 다락을 저희가 항상 1m 80 이하로 하거든요. 한 가운데. 그렇지. 예, 1m 80 이하로. 이렇게 기울으시잖아요. 예, 그거 예. 결국 반 했을 때 1m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건축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 면적으로 안 보면 시에서 지득세를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득세를 새로 냈거든요. 날라와가지고. 아니 그게 뭐냐면은 네.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세법에서 세금 내는 거는 달라. 면적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우리가 교육법에 의하면은 이게 보면 강실이 30제곱미터 해야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0m 제곱미터를 잴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다 빼요 이거. 건축법에서 보면 그 중심선에서 30제곱미터로 보는데 그렇게 세법에서 보는 거와 교육법에서 보는 거와 건축법에서 보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